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막 시끄러운 알람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손가락에 끼워진 그 갤럭시 링에 아주 미세하고 부드러운 진동으로 잠에서 깨는 겁니다. 아, 벌써부터 되게 편안한데요? 그쵸?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작은 반지가 밤새 여러분의 수면 단계나 심박 변이도 또 산소 포화도 같은 데이터를 이미 클라우드로 싹 다 전송을 해서 분석을 끝낸 상태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막 눈을 비비면서 거실로 걸어 나오는데 창밖에서 작게 윙 하는 날갯짓 소리가 들립니다. 베란다 창문을 딱 여니까 어젯밤에 AI 주치가 여러분의 실시간 생체 데이터를 보고 선제적으로 처방해준 약이 있는 거예요. 오, 선제적으로요? 네, 그 약을 실은 자율주행 드론이 방금 막 우리 집 베란다에 도착해 있는 거죠. 어떠세요? 약간 SF 영화의 한 장면 같나요? 뭐 영화 아일랜드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느낌이 좀 나죠? 맞아요. 근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거실에서 벌어질 현실입니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스마트 인사이트 랩에서 발행한 리포트 넘버 153, 2026 원격 의료 전면 개방과 텔레헬스 주도주 리포트를 살펴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 미션은 단순히 이제 병원에 안 가도 돼서 진짜 편해졌다. 뭐 이런 뻔한 뉴스를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이 거실이 어떻게 최첨단 병원으로 진화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몸의 데이터가 어떻게 막대한 자본으로 변하는지, 그 거대한 부의 이동을 오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리포트가 제시하는 통찰이 사실 단순히 기술이 엄청 발전했다 이런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오랫동안 되게 굳게 닫혀있던 규제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뭐랄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완벽한 전환을 다루고 있거든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료라는 건 우리가 아파야만 굳이 찾아가는 어떤 물리적인 장소였잖아요. 그렇죠. 아플 때 가는 곳. 하지만 이제 의료는 우리 집 거실, 내 손목, 내 일상 속에 그냥 상주하고 있는 하나의 상태가 된 겁니다.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와, 이거 표현 좋은데요? 네, 이 전환의 핵심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가오는 새로운 데이터 경제 생태계에서 단순히 투자 기회를 놓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완전히 도태될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경고까지? 그렇다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인프라가 깔리는 건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원격 의료라고 하면 섬이나 산골 오지에 사시는 분들, 네, 격오지 환자분들이죠. 아니면 이미 병원에 다녀와서 재진을 받는 환자들에게만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 안에 좀 갇혀 있었잖아요. 맞아요. 계속 시범 사업만 했었죠. 그런데 이 리포트를 보니까 2026년에는 이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다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초진부터 처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약 배송까지 끊김없이 쫙 이어지는 이른바 풀스택 원격 의료 서비스가 전면 개방된다는 점입니다. 풀스택이요? IT 용어인데 의료에 붙었네요. 네. 근데 이런 급속한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물론 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가적인 경제적 생존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경제적 생존이라면 공공보험 이야기인가요? 정확합니다. 고령화가 진짜 폭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눈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아파서 응급실이나 비싼 수술실에 가기 전에 그냥 집에서 상시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게 만들어 했던 거예요. 병을 키우지 않게. 그렇죠. 중증 질환으로 넘어가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원격 진료 플랫폼에다가 아주 파격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딱 바정하면서 이 거대한 시장의 판을 국가가 직접 키워준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병원이나 특히 약국의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리포트에서 묘사하는 그 거점 약국들의 변화가 특히 인상 깊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이제 대형 거점 약국들이 예전처럼 약사님이 하얀 가운 입고 약을 하나하나 짓는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네, 완전히 공장처럼 변했죠. 맞아요. 인공지능 로봇이 24시간 내내 전국에서 막 쏟아지는 처방전을 다 처리하고 또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품들을 드론이랑 자율주행 로봇에 탁탁 실어 보내는 진짜 거대한 아마존 물류센터처럼 변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풀필먼트 센터가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좀 걱정도 됩니다. 사람이 짓던 약을 막 기계가 조제하고 배송부터 복약 지도까지
AI 간호사가 막 전화 걸어서 대신해주고 이러면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너무 좀 차갑고 기계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오히려 막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더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 자동화의 끝은 결국 비인간적일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첨단 기술이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아주 따뜻한 인본주의적 케어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계가 오히려 더 따뜻하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화면으로 화상 진료를 할 때 인공지능은 단순히 환자의 얼굴 표정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보나요? 노인 환자분이 대답하실 때 그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주파수 떨림, 그리고 안색의 미묘한 혈류 변화, 심지어 눈동자가 움직이는 궤적까지 실시간으로 다 분석을 합니다. 와, 픽셀 단위로 쪼개서 보는 거군요. 네, 인간 의사의 귀나 눈으로는 절대 짧은 진료 시간 안에는 잡아낼 수 없는 초기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징후를 AI가 수개월이나 먼저 감지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서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각기관이 놓치는 그 미세한 사각지대를 기술이 촘촘하게 메워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이른바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이 정착되면서 우리 지방 소멸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 의료 공백도 획기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허브 앤 스포크요? 자전거 바퀴살 같은 구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강원도 정선에 되게 외딴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전 같으면 아픈 몸을 이끌고 굳이 KTX나 버스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까지 와서 3분 진료 보려고 하루 종일 대기하셨어야 했습니다. KTX 원정진료, 네, 뉴스에 많이 나왔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동네 보건소, 즉 스포크에 가셔서 고해상도 장비로 정밀 검사만 딱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생체 데이터가 허브 역할을 하는 서울 아산병원의 최고 전문의에게 실시간으로 쫙 전송이 되고요. 오, 데이터만 서울로 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어르신은 집에 가셔서 거실에 있는 시니어 전용 태블릿, 되게 화면 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고 그냥 선생님 연결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매주 서울의 명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와, 그 복잡한 무슨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런 거 없이요? 네, 음성 인식으로 다 되는 거죠. 기술이 그 물리적인 거리를 완전히 지워버린 셈입니다. 정말 놀라운 메커니즘이네요. 어르신들은 진짜 말 한마디로 서울 전문의랑 연결이 된다니 이 거실 소파가 세상에서 가장 정밀하고 따뜻한 검진대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거실이 완벽한 진료실로 변모하는 시스템적인 배경,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건요. 이 거대한 인프라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개인의 지갑, 그러니까 돈이랑 연결되느냐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재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네, 우리 집을 최첨단 병원으로 만들려면 그 비싼 센서며 AI 구독료며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할 텐데 리포트를 보면 오히려 개인이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리포트에서는 이걸 헬스케어 아비트라지, 바이오 아비트라지라는 좀 생소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던데 내 생체 데이터로 차익 거래를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원리인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 거대한 인프라 설치 비용을 감당하는 건 결국 환자 본인이 아니라 보험사와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입니다. 보험사가 돈을 낸다고요? 네, 2020년에 보험사들은 원격 의료 플랫폼이랑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는 이른바 다이내믹 요율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요율. 자동차 보험에 있는 그 마일리지 특약 같은 건가요? 원리는 비슷하지만 훨씬 더 정교하죠.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스마트워치나 반지에서 수집된 혈당, 혈압, 그리고 활동량 데이터가 암호화돼서 주치의와 보험사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이 됩니다. 네네. 예전처럼 막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귀찮게 받고 그 결과로 다음에 보험료가 갱신되는 그런 느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난 72시간 동안 여러분의 혈당 수치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 활동량이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게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로 딱 확인이 되면 당장 다음 달 보험료에서 15에서 20%가 즉각적으로 차감이 되는 겁니다.
할인이 바로 들어가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밥 먹고 하루 1만 보 걷고 식단 조절하고 했던 건 솔직히 그냥 단순한 자기만족이거나 다이어트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내 건강 챙기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그 건강한 생활 습관 자체가 블록체인에 위변조 없이 다 기록이 돼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 보험료를 막아주는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걷고 숨쉬는 행위 자체가 완전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용 절감을 넘어서 아주 적극적인 수익 창출의 단계, 즉 데이터 주권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거든요. 데이터 주권이요? 내 데이터는 내 거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여러분의 건강 데이터는 사실 글로벌 제약사나 AI 의료 기업들에게는 신약 개발 또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한 완전히 대체 불가능한 원자재입니다. 여기서 살짝 제가 브레이크를 좀 걸고 싶네요. 네, 말씀하시죠. 내 건강 데이터를 제약사에 넘긴다고요? 요즘은 프라이버시 문제도 되게 심각한데 내 민감한 유전자 정보나 질병 기록을 뭐 헐값에 넘기거나 아니면 누군가 내 건강상의 약점을 알게 돼서 악용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2026년의 데이터 거래는 뭐 여러분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적힌 엑셀 파일을 통째로 넘기는 그런 원시적인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거래를 하나요? 영지식 증명, 제로 널리지 프루프 같은 최첨단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익명화된 상태로 거래가 됩니다. 영지식 증명이요? 네,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사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의 주인이 김철수인지 홍길동인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아,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존재하는 데이터라는 것만 증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약사는 단지 특정 유전적 지표를 가진 40대 아시아 남성의 약물 반응 데이터, 딱 그 알맹이 패턴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데이터를 제공하면 저한테는 뭐가 떨어지나요? 개인이 플랫폼 앱에서 내 익명화된 데이터를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겠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하면요. 그 기여도에 따라서 매월 데이터 배당금 형태의 토큰이나 현금이 계좌로 바로 꽂히게 됩니다. 와, 데이터 배당금, 용어가 되게 매력적이네요. 특히 희귀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아주 독특한 체질을 가진 분들의 데이터는 시장에서 정말 수백만 원 단위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질병의 기록이 오히려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는 것이죠. 야,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질병이라는 게 과거에는 병원비 폭탄을 의미하는 완전한 부채였잖아요. 마이너스였는데 공장이자 노후를 책임지는 훌륭한 자산으로 탈바꿈했다는 뜻이네요. 내 몸의 신호가 배당금으로 돌아온다니 진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게 뼈저리게 실감이 납니다. 네, 완벽한 인식의 전환이죠. 자, 그럼 데이터가 돈이 되는 이 메커니즘을 깨달았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당장 오늘부터 뭘 실행에 옮기고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네, 실전 프로토콜로 들어가야죠. 리포트에서 제시하는 그 텔레헬스 주도주 섹터, 그리고 구체적인 1인 홈클리닉 세팅법, 이거 한번 짚어주시죠. 좋습니다. 리포트는 이 2026년 하반기 텔레헬스 밸류체인을 완벽히 장악할 3대 핵심 섹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 강력한 해자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섹터는 뭔가요? 첫 번째는 플랫폼 OS 및 AI 진단 기업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루닛이나 뷰노 같은 기업들이 있죠. 아, AI로 엑스레이 봐주고 하는 곳들이요? 네. 근데 이들은 단순히 의사를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툴 하나 파는 게 아닙니다. 병원의 그 메인 진단 시스템 자체에 자신들의 AI 알고리즘을 아주 깊숙하게 이식해버립니다. 아이 시스템을 장악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의사들이 AI가 초단위로 수만 장의 사진을 판독해주는 그 엄청난 편리함에 딱 익숙해지잖아요. 절대 예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역체감이 심하겠네요. 네, 전환 비용이 극도로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전 세계 수많은 병원들로부터 매달 따박따박 발생하는 이 AI 구독료는 사실상 한계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는 완벽한 현금 창출기가 됩니다. 야, 한번 깔아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네요. 그럼 두 번째 섹터는요? 두 번째는 정밀 진단 디바이스, 이른바 웨어러블 3.0 하드웨어 기업들입니다. 웨어러블이면 뭐 애플워치, 갤럭시 링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의료기기 시장으로 눈을 돌렸거든요. 손목에 차는 혈압계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동전처럼 딱 붙이는 연속 혈당 측정기, 보통 CGM이라고 하죠. 아, 당뇨 환자분들 많이 쓰시는 거? 네, 그런 장비들이 다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단순 웰니스 기기가 아니라 진짜 의료기기 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장난감이 아니게 된 거군요. 네, 누가 가장 정확하고 사용하기 편한 하드웨어를 사람들의 몸에 이 24시간 부착하게 만드느냐. 이게 결국 앞서 말한 그 비싼 데이터를 독식하는 관건이 되기 때문이죠. 하드웨어 장악력이 핵심입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두뇌를 장악하고 웨어러블 하드웨어로 데이터를 빨아들이는 신경망을 쫙 깐 거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섹터는 무엇인가요? 아까 막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약국, 드론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 쪽인가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스마트 물류 및 자동화 조제 기업들입니다. 물류요? 네, 원격 의료가 아무리 발달해도 가장 큰 목목 현상은 결국 약을 환자 손에 쥐어주는 그 약 배송에 있었거든요. 하긴 진료는 랜선으로 해도 약은 실물이 와야 하니까요. 그렇죠. 특히 담요 환자의 인슐린이나 요즘 많이 쓰는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들은 온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상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드론이나 자율주행 로봇이 배송을 하더라도 비행하는 내내 섭씨 2도에서 8도를 완벽하게 유지해야 하는 콜드체인 기술, 이게 핵심이고요. 오, 드론에 냉장고가 달리는 거네요. 그리고 약을 받는 사람이 진짜 본인이 맞는지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 인식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그 스마트 약통을 깍 열어주는 보안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니까. 네, 이 마지막 물리적 배송의 난제, 즉 라스트 마일을 완벽하게 해결한 스마트 물류 기업들이 결국 이 헬스케어 시장에 새로운 배달 인프라 권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조제 로봇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와, 이거 단순히 그냥 드론 띄워서 상자 툭 던져주고 가는 수준이 절대 아니었군요. 온도 유지에 생체 인증까지 그 기술적 난이도를 뚫어낸 기업들이 결국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투자의 맵은 제 머릿속에 확실히 그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시적인 투자를 넘어서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위해 당장 우리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있을까요? 네, 이 리포트에서 제가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1인 제국을 위한 홈클리닉 4단계 프로토콜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이번 주말에 딱 하루만 시간을 내서 이 시스템을 세팅해 보시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4단계 프로토콜, 메모 준비해야겠네요. 1단계는 뭔가요? 1단계는 바로 데이터의 통합입니다. 통합이요. 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난 10년간의 건강검진 결과, 진료 내역, 그리고 처방 전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연동 API를 통해서 하나의 헬스케어 앱으로 싹 끌어모으는 겁니다. 아, 은행 앱에서 내 계좌 한 번에 쫙 불러오는 것처럼요? 맞아요. 완벽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실시간 파이프라인 구축입니다. 파이프라인.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착용하고 계신 스마트워치나 반지, 아니면 집에 있는 스마트 체중계나 혈압계 있잖아요. 이 기기들의 데이터를 앞서 1단계에서 통합한 그 플랫폼 대시보드에 싹 다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시간 생체 데이터가 끊임없이 흐르도록 길을 뚫어주는 작업입니다. 아, 과거 데이터에다가 지금 현재 실시간 데이터를 붙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3단계가 아주 핵심인데요. 네, 뭔가요? 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와 내 가족의 체질을 가장 잘 아는 동네 의원의 전문의 선생님과 플랫폼상에서 원격 전담 주치 계약을 맺는 겁니다. 전담 주치요? 네, 우리가 아플 때마다 막 인터넷 검색해서 새로운 의사 찾고 증상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데이터 흐름을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해줄 파트너를 딱 지정해두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든든하겠네요. 그럼 마지막 4단계는요? 마지막 4단계는 재무 최적화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 데이터 모았죠. 실시간 연동했죠. 전담 주치의까지 완벽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네네. 당연히 내 건강 리스크는 뭐 갑자기 쓰러질 확률은 현저히 낮아졌겠죠. 징후를 미리 다 잡아낼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훌륭한 데이터를 보험사에 연동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다이나믹 요율이 적용되는 5세대 건강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거죠. 와, 이 설명을 쫙 듣고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러니까 이 4단계를 주말에 딱 마친다는 건 단순히 내가 앞으로 건강 관리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다짐의 차원이 아니네요. 아니죠. 철저한 시스템 구축이죠. 네, 마치 외부의 해킹 위협에서 내 컴퓨터를 보호하려고 아주 최첨단 방화벽이나 백신 프로그램을 쫙 설치하듯이 내 몸이라는 이 생물학적 하드웨어에 완벽한 맞춤형 의료 OS를 쫙 설치하는 작업인 거군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인생 OS를 까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딱 한 번만 세팅을 끝내두면 저는 그냥 숨만 쉬고 평소처럼 일상을 살아도 매달 커피 몇 잔 값에 보험료가 저절로 할인이 되고 웬만한 질병은 사전에 다 차단이 되는 완벽한 방어막을 갖추게 되는 셈이네요. 이거 진짜 엄청난 가성비 아닙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호스님,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 변화가 단순히 개인의 삶이나 지갑 사정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이라면 국가 단위의 이야기인가요? 네, 개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을 지키는 이 과정들이 쫙 모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의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안티프레질 성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안티프레질. 그 충격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그 개념 맞죠? 맞습니다. 예전에는 환자가 길에서 팍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오고 수천만 원짜리 수술비 청구서가 날아올 때까지는 국가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전 국민의 70% 이상이 각자의 거실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받는 상황이 오면 국가는 아주 적은 통신망 비용과 데이터 관리 비용만으로도 그 엄청난 중증 질환들을 조기에 싹 다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이 오히려 튼튼해지는 거죠. 와, 국가 경제의 재편이네요, 진짜.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의 아주 우수한 의료 인력 집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초고속 IT 통신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인터넷 속도와 빨리빨리 의사 선생님들의 조합이네요. 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완성된 한국형 원격 의료 시스템, 이른바 K-메디컬 OS는 그 자체로 거대한 글로벌 수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수출한다고요? 그렇죠.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영토가 너무너무 넓어서 병원 접근성이 뚝 떨어지는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 있잖아요. 이 국가들에게 플랫폼, 디바이스, 물류 시스템이 통째로 하나의 패키지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죠. 싹 다 묶어서 파는 거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텔레헬스 주도주들이 단순히 좁은 한국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인 셈이죠. 자, 이제 어느덧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2026년의 풍경을 되짚어 보면요. 의료는 더 이상 우리가 아플 때만 어쩔 수 없이 찾아가야 하는 무섭고 우울한 장소가 아닙니다. 네, 완전히 달라졌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그리고 웨어러블 기술이 24시간 내내 나를 모니터링하고 지켜주는 내 삶의 가장 든든한 인생 OS 백신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거대한 인프라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올라타는 사람은 당연히 진료비 절감은 물론이고 자신의 그 생체 데이터로 현금 흐름까지 창출하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반면에 나는 귀찮아 하면서 이 변화를 외면하고 그냥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에 머무르는 사람은 노년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의료비 인플레이션을 아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겠죠. 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매일같이 막 쏟아지는 이 기술의 발전을 단순히 야, 신기하다 하고 소비하고 감탄하는 구경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 기술의 이면, 작동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내 자본과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것인가? 데이터가 곧 자본이 되는 시대에 이 시스템에 대한 무지는 그 자체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뼈 때리는 통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리포트를 덮으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한 번쯤 좀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약간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나의 평범한 걷기, 수면, 심장박동 같은 이런 건강 데이터가 시장에서 비싸게 거래되고 배당금을 주는 훌륭한 금융자산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이야기였죠. 건강관리를 잘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죠.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다고 평가받는 데이터, 즉 선천적으로 희귀질환 같은 질병을 타고났거나 유전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생체 데이터는 미래 경제 시스템에서 과연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요? 이건 정말 서늘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은행 통장에 찍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DNA, 그리고 24시간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체 데이터의 품질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계급을 나누는 아주 냉혹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신체적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완전히 고착화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내 몸이 완벽한 자산이 된다는 것은 역으로 내 몸의 작은 결함이나 아픔이 아주 가혹한 경제적 부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서늘한 이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나누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이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는 데 유용한, 그리고 조금은 날카로운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거대한 부의 이동에 대해서 더 깊은 인사이트, 그리고 구체적인 텔레헬스 기업 분석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스마트 인사이트 랩의 원문 자료, 리포트 넘버 153을 꼭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데이터가 아주 든든하게 지켜주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